안녕, 나는 오늘 만 21세가 된 전윤하야. 22살 생일을 맞아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셀프 인터뷰를 찍어보기로 했어. 나는 지금 연세대학교 UIC 국제대 문화디자인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 전공을 한 학기밖에 안 들은 상태라 정확히 뭘 공부하는 학문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될지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휴학을 했고, 휴학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UX 그리고 서비스 기획을 조금 더 탐구해보고 있어. 진짜 바빴어. 근데 바쁜 것들이 이번 주 안에 다 끝나.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내가 올해 4월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한화 대외 활동 이 파이널 발표와 함께 끝이 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만들었던 독립 잡지가 이제 다 배송이 될 거야. 그럼 이것도 할 일이 끝나고, 또 학회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남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인턴인데, 인턴도 한 3주 안에 끝나는데 남은 시간은 이 인턴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이력서를 조금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해. 내가 원래 너무 바쁘면 번아웃이 좀 잘 오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 근데 번아웃이 오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와서 힘들잖아. 근데 나한테 내 감정들은 되게 명절 때 놀아달라고 떼쓰는 사촌동생 같은 느낌? 내가 이제 관심을 안 주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근데 어느 정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잘 놀아주면 애가 막 재밌게 놀다가 혼자 지쳐서 잠들어. 근데 아무리 악마 같은 애기도 잘 땐 천사 같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 감정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한꺼번에 밀려올 때 나는 그 감정에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감정을 좀 누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보통은 어떻게든 표현해내고야 마는 성격이거든. 친한 친구한테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나만 아는 엄청 어두컴컴한 계정이 있거든. 그 계정을 안 들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 다행인 거지. 근데 이제 힘들 때는 그 계정에 들어가서 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지. 그러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충분한 시간을 들여놓으면 저절로 사그라드는 것 같아. 나는 되게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 그 상황이 나아지면 스트레스도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안 좋아서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상황만, 그 고비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답은 일단 존버인 거지. 힘든 상황이 오면 존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지.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내가 금방금방 쌓이는 스트레스들을 털어낼 만한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술 마시는 거. 집에서 혼자 맥주를 할 수도 있고 영화 보면서, 아니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만한 내가 믿는 그런 친구들이랑 소콜, 내가 또 소콜을 좋아하니까 소콜을 한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칵테일 바 가서 혼자든 함께든 칵테일 한잔 하는 거, 플렉스 하는 거. 그리고 자는 거? 난 아침에 에너지가 생기는 스타일이라서 잘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 난
완전 서머홀릭. 난 여름을 진짜 좋아하고 여름이면 무슨 시간대든 다 좋아. 보통은 한낮을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매미 소리 들으면서 깨는 아침도 좋고 한낮에 정말 이글이글한 다 녹여버릴 듯한 태양을 뚫고 걸어가는 그 느낌도 좋고 살짝 선선해지는 해질녘도 좋고 그리고 막 풀벌레 울고 사람들 웅성웅성 떠들고 산책하고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 밤도 좋아. 모기 물리는 거 빼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내부적 동기는 호기심이야. 난 무조건 호기심이야. 나는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좀 금사빠는 아니고 약간 금매느 금방 매력을 느끼는. 금사빠가 아닌 이유는 사랑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푹 빠지진 않아. 근데 뭐든지 금방 매력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 순간 그거를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텀이 굉장히 짧아. 금방금방 도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호기심이 아마 가장 큰 내부적 동기인 것 같고 외부적 동기는 칭찬. 진짜 칭찬은 전윤화를 춤추게 해.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자극되는 말을 해준답시고 너무 이제 뼈를 맞게 되면 난 재능이 없나 봐 이러면서 금방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아니면 스스로한테 계속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일어나 움직일 수가 없겠지? 나는 웃기다는 칭찬. 나 웃기다는 칭찬을 제일 좋아하고 웃긴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유나 없으면 이제 나는 누구 보면서 웃나? 이런 말 듣고 싶어.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유머인데 유머는 뭔가 이렇게 반듯한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아니면 반듯한 직선으로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경계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좀 유머러스하게 경계를 지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좀 확실한 장점이 있지. 나는 일단 자존감이 높은 거 그리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내가 뭐 자존감이 항상 이러진 않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자존감이 낮아서 그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딱히 자존심을 엄청 세게 부리지도 않아. 뭐 부릴 때도 있겠지만 당연히 뭔가 자존심보다 그때그때 나한테 중요한 거?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거.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사과? 너무 잘해. 나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좀 타고난 재능, 또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듬고 있는 역량? 첫 번째 일단 타고난 재능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스스로 깨닫게 된 재능인데 바로 내가 호감형 인간이라는 거? 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거, 그리고 그 좋아해주는 사실 자체가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됐어.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인데 내가 눈빛이 좀 반짝반짝하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 눈빛이 초롱초롱하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나 되게 멍도 많이 때리는데. 어쨌든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그리고 아마 잘 웃어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쉽게 호감을 얻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 호감을 얼마나 오래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인 거지. 이거는 내 컨디션에 따라 진짜 다른 것 같아. 어쩔 때는 누가 나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눈에 호감 가질 만한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의 고정관념을 내가 깨트려 주겠어 이러면서 더 막 나가게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유지하는 거는 이제 내 몫이니까. 어쨌든 타고난 재능은 호감형인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듬고 싶은 역량은 벤치마킹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성공적으로 손민수 해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있다. 사진 찍는 거 멋있잖아. 나도 사진 좀 찍어봐야지 하고 더 신경 써서 사진을 찍다 보면 얼추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전문적인 단계는 전혀 아니지. 아니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부러워. 그러면 나는 또 저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방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되게 쉽게 부러워하거든. 근데 아까 말했듯 내가 딱히 자존심이 센 편이 아니라서 저 사람 부러워? 오케이, 내가 따라해주겠어.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내 성격이야. 이 성격으로 금방금방 좀 매 분기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이 내가 따라하는 게 기분 나쁘면 말해주세요. 내 가장 큰 단점은 찌질하다는 거? 나는 진짜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찌질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좀 불안정한 생각들이 많은? 쿨한 척을 안 하면 그건 찌질한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엄청 소심한데 거기서 멈추면 그건 그냥 소심한 사람이지. 근데 소심한 사람이 쿨한 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살짝 찌질해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생각들, 모순적인 욕망들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많이 있어서 내가 좀 찌질한 것 같아. 난 엄청 솔직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내 감정을 아까 말했듯 어떻게든 토해내고야 마는 사람이라 누가 정말 좋거나 누가 정말 싫으면 굉장히 티가 나. 그런데 동시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해. 그럼 주변 사람들 눈치도 굉장히 많이 봐. 근데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싶은 거랑 분위기를 살피면서 중도를 가고 싶은 거랑 이게 한꺼번에 있으면 찌질해진답니다. 근데 분명히 장점은 아니니까 단점이긴 해. 단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없애고 싶은 단점은 아니야. 왜냐면 벌써 22년을 찌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찌질하다면 그건 더 이상 전윤아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난 뭐 내 캐릭터라 생각해. 나는 NFP야. NFP니까 이런 영상을 찍고 있겠지? 근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바뀔지는 진짜 모르겠어. 한 10년 후에 내가 이 영상을 본다면 바뀌어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하다. 나는 NFP인데 확신의 NFP긴 해. 근데 극단적 NFP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은 극단적 N이야. N은 난 확신의 망상걸이긴 한데 EFP는 최근 들어서 많이 중도가 되었어. 그래서 거의 셋 다 50%대야. 아마 E랑 I는 내가 원래도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F랑 P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계획에 따라가야 되는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리드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서 이런 상황이 들어오니까 나도 절대 안 변할 것 같았는데 조금씩 변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칭찬도 당연히 난 F니까 정말 수고했어, 열심히 했네 이런 칭찬이 훨씬 좋았다? 난 여기에 너무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잘했다고 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이게 MBTI 때문인 건가? 잘 모르겠네. 내가 결과물을 낸 게 많아서 또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이전에는 내 결과물에 좀 확신이 없었으니까 아니 결과물에 대한 얘기 해주지 마. 그냥 나 열심히 했다고만 해줘. 나 열심히 하긴 했거든. 이렇게 가고 싶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나 좀 열심히 해놓은 결과물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좀 객관적으로 잘했는지 말해줘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독립 잡지를 만든 거. 갑자기 홍보. 독립 잡지를 만든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기 한 명이랑 둘이서 독립 잡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실 아직 그 샘플이라서 완벽한 버전은 아니긴 하거든? 살짝 보여주자면 이런 느낌이야. 작년 겨울에 처음 잡지를 만들자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주제를 오디세이아로 정했어. 오디세이아로 정하고 1학기 때 동안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고 본격적으로 잡지 제작을 시작한 거는 올해 7월.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4개월 동안 잡지를 열심히 만들고 11일까지 11월에는 디자인 작업을 주로 많이 했지. 그래서
저 직접 화보도 찍고, 이제 내가 촬영이었던 건 아니고 나는 연출로 이제 화보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직접 글도 쓰고 외부 에디터분들이나 외부 작가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소중한 작품들을 우리 잡지에 실을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다 너무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잘 만들 것 같다는 자신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계속 이렇게 있었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내 안에 근데 나 왠지 뭐 봐줄만 하게 만들 것 같긴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생각이 좀 원동력이 되어서 진짜 힘들었는데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뿌듯하고 제일 잘한 일이라 생각해. 아, 이거는 확실하게 에어서울에서 민트패스를 구매한 거. 민트패스가 비행기 10회 이용권이었거든? 이걸 통해서 내가 제주도랑 부산을 정말 많이 갔어. 혼자 여행도 한 3번인가? 갔고. 나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혼자 여행을 해봤다. 그리고 국내 여행을 해봤다. 그리고 이제 혼자 티켓을 예약할 줄 안다. 이 3개가 다 나한테 너무 필요한 경험이었어. 난 티켓팅 수강 신청도 잘 못하거든? 근데 이제 비행기 티켓 어떻게 예약하는지는 알게 되었으니 너무 기쁘다. 언제든지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나는 도전하는 거. 나는 도전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사실 옛날에 써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상형의 사전적 정의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형이 뭐야? 라는 질문의 답은 내가 어떤 남자랑 연애하고 싶다의 답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에 있는 인간상도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써놨던 거를 한번 읽어보자면, 높은 수준의 융통성, 결단력,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지 않는 사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만큼 자신의 얘기도 잘 할 줄 아는 사람, 언행이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사람, 늘 더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 몸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는 사람, 고맙다, 미안하다 등의 인사를 잘하는 사람,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가길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 문학을 비웃지 않고 시류에 영합하려 애쓰지 않으며 본인의 변심을 쿨하게 인정하면서도 신념을 위해 손에 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왜 이렇게 현학적으로 썼지? 약간 오글거리는데? 이걸 오글거려 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형이야. 예쁜 양말을 신고 안경과 떡볶이 코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 이거는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흥얼거리면 같이 흥얼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좀 흥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 뭐 하나 먹어도 되나? 호두랑 팥이랑 크림치즈 들어간 거래. 지하철역에서 냄새에 이끌려서 사왔어. 내 친구들 중에서는 좀 인팁들이 많아. 난 되게 너무 외향적이기보다는 적당히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조금 처음 호감을 느끼기엔 더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2가지인데, 하나는 내 영역을 너무 한 번에 침범하려고 들어오면 내가 부담을 느낀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어놓은 선을 내가 넘어가는 걸 좋아해. 내로남불이긴 한데 약간 내 친구들 집순이가 되게 많거든? 집순이인 애들한테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해서 끌고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또 걔네가 너무 싫어하면 안 그러겠지만 나가서 놀면 또 잘 놀더라고. 그리고 이거 아까 이상형에 대해서 나온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말을 대충 하지 않는 사람들? 뭔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의 세계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좀 하고, 어떻게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투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이 고민을 한다는 사실 자체로 좀 좋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 나는 내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좀 이렇게 경청하려는, 진짜 너 그 뭐야 하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관종이지. 나는 워낙에 인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좀 같이 있으면 힘들어지는 사람의 유형은 있는 것 같아. 겸손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랑 혹은 허세를 조금이라도 내비치면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아우 왜 저래 막 이러진 않는데 근데 진짜 잘하는 것 같긴 해. 근데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키워야겠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너무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당황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남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보다는 그 남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자체에서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얻는 스타일이거든? 남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냥 내 경험은 이랬다, 여기까지만 말해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케이스에 조금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 경험은 또 저랬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 케이스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나 혼자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여유를 주는 사람들이 난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근데 보통은 이렇더라 라고 얘기해주는 것보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뭐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얘기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그 자신의 얘기만 솔직하게 해주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고맙고 충분히 큰 조언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남이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이 생각은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내가 일기에 항상 쓰던 말들이 진짜 나대지 말자 이거였거든? 진짜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전유사 같다. 나대지 말자. 내가 나대면 너무 튀잖아. 튀지 말자. 너무 튀면 쟤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쟤 왜 저래? 하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난 한심해 보일 거야. 이 생각이 초중고 떠나질 않았어. 근데 아직까지도 있긴 해. 아직까지도 너무 나댔나? 인스타그램 저 글 내리자. 저 사진 내리자. 막 또 신나서 막 스토리 올리고 이거 내리자. 그래서 나는 남들이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무서워. 근데 그 기준이 엄청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일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인 친구가 있는데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붙어 다닌 친구인데, 친구는 되게 고등학교 때 좀 쿨하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살짝 거의 시니컬해 보일 정도로 쿨한 면을 갖고 있었어.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 근데 그와 동시에 쟤는 날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쟤를 동경하는 만큼 쟤는 무조건 내가 한심해 보이겠다. 근데 사실 한심해 보이면 그렇게 오래 친구를 했겠어? 그 친구는 내 이런 밝은 모습이 좋았던 거고, 내가 막 이리저리 뭐 시도하고 다니고 저 친구랑도 친해지고 다니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좋았대. 닮고 싶었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지. 무조건 쟨 나를 한심하게 볼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친구랑 사이가 좀 멀어졌던 적도 있어. 물론 뭐 나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조금 그런 안 맞는 부분들이 삐그덕삐그덕 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긴 해. 그 친구랑도 훨씬 편하게 지내고 있고 한심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조금 줄어들게 된 가장 큰 포인트는 아마 스스로의 역량이 조금씩 생기면서이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이걸 보면서 솔직히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한심하게 보이진 않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게 생기다 보니까 그 경험들, 그 기억들, 그 자산들이 내 안에서 엄청 단단하게 뭉쳐져서 약간 바람이 막 불어도 이게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항상 꿈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바뀌는 꿈들의 공통점을 쭉 보면은 뭔가 만드는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도 뭘 만들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 남들을 웃기는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걸 종합해보면 남들이 웃게 하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서비스 기획 일을 배우고 있으니, 공부하고 있으니 뭔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정도가 지금 내가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생각인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작업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놓지 못한 그 인문학도의 꿈을 다시 찾아가서 갑자기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 배우겠다, 프랑스 현대 철학 공부하러 프랑스 유학 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계속 변하겠지? 궁금하다. 이 영상을 볼 10년 후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진짜 궁금하다. 하나 확실한 건 뭔가 시험 준비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거.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나는 맞진 않을 것 같아. 나는 최근에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최근에 나아졌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한 1, 2년 사이에 스스로랑 많이 친해지면서 그 모든 불안정한 일들, 나쁜 일들이 다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원래는 내 스스로가 좀 친해지기 싫은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 높다고 한 거랑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자존감이 아무리 높아도 자아 혐오를 할 수는 있거든. 난 항상 그게 문제였어. 쟤가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 잘난 것 같아. 이런 점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쟤랑은 친구 하기는 싫어. 그냥 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에서 쟤가 내 스스로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오늘 밤 불의의 사고로 어떤 선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차라리 쟤가 그냥 대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내 스스로를 미워했었던 것 같아.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미워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스스로한테 훨씬 더 많이 솔직해졌고 또 내 친구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도 훨씬 더 평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혜야 너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멋있다 이러면 옛날에는 근데 솔직히 이거 별거 아닌 거 너무 티나지 않나? 쟤도 이거 별거 아닌 거 알고 있을 텐데 쟤가 이 말을 나한테 하는 저희가 뭘까? 막 이런 온갖 이상한 잡다한 다층적인 생각들을 계속 댓글을 달았었던 것 같아, 스스로한테. 근데 지금은 멋있다? 오케이, 쟤 나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왜냐면 이게 내 스스로를 믿지 않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친구들까지 안목이 안 좋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내 스스로와 친해지고 난 후에 어떤 내 태도의 변화기도 한데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한테도 더 솔직하게 그래 너 이거 못하긴 해 근데 좀 더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너 이거는 근데 솔직히 잘 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이제 막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 난 최근에 가장 고치고 있는 건 말투. 내가 어릴 때는 되게 야물딱지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커가면서 진짜 야무지지 못한 칠칠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특히 20살 이후로? 고딩 때까지만 해도 좀 똑똑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말투도 막 애기가 되어가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더 확신을 주는, 그리고 더 논리적으로 내 사고를 표현해 나가는 방식을 연습하고 있어. 어떤 주장을 할 때 항상 근거를 들고 가는 거,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눈앞에 있는 계획, 오늘 계획, 내일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골을 세워보는 거. 그래서 그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를 상상해보는 거.
그것도 되게 이런 확신을 주는 말투에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기보단 베이스가 되어주는 것 같아. 나는 좀 뭔 말만 하면 조금이라도 내 감정이 섞인 말만 하면 눈물부터 막 눈물 잘잘 눈물부터 나는 스타일이라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게 진짜 힘들었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 말에 어떤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반박을 하는 것일 뿐인데 왠지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것 같고 난 되게 저 사람이 한 이 정도의 상처를 냈다 치면 내 스스로 계속 그 자리를 계속 상처를 내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지. 내가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저 사람이 상처를 조금 내더라도 이거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내가 울음을 참고 할 수 있으면 스스로 상처를 입힐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논리를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중인 것 같아.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친절하게 가르치는 능력. 내가 최근 한 1, 2년 동안 굉장히 멋있으신 멘토분들과 굉장히 다 좋은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친절하게 가르치는 능력이 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 잘 가르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도 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치는 사람이 꼭 그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 1부터 100까지 다 아는 사람일 필요는 없잖아. 내가 만약에 1부터 60까지밖에 몰라. 그러면 나머지 40을 모른다는 거를 쿨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쿨한 멘토, 능력 있는 멘토들보다 친절한 멘토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학생 때까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랐었어.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20살 이후로 한 2번 정도 사랑은 뭔 것 같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은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슬픈 감정이 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잃기 싫은 기억들이 생겼다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매일 같은 동그라미를 빙글빙글 도는 거. 근데 내가 더 원의 바깥에 서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사랑은 알사탕인 것 같아. 훨씬 더 직관적이어졌지.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좀 심플하게 할 줄 알아야 돼. 사랑은 알사탕인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 땐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학생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좀 달달한 게 아무거나 있을까? 해가지고 네네 이러면서 주머니에 있었던 청포도 사탕을 드렸거든. 그거 드시면서 막 살겠다고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셨더라고. 그런 것 같아. 사랑은 그 알사탕 그 자체이기도 한데 그 알사탕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한테 까서 입에 넣어주는 거. 왜냐면 내가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알사탕들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주려고도 노력했지만 나는 진짜 막 알사탕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한 것 같아. 그게 정말 달콤하고 힘이 되고 너무너무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평생을 고마워할 수 있는 경험이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사랑은 알사탕이다라고 비유를 했던 것 같고 달달하잖아 사랑. 사탕이지. 친구란 이것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은 의미의 친구.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우리 엄마 친구들하고도 친구하고 싶고 뭐 친구의 친구들하고도 친구하고 싶고 워낙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든 성별이 어떻게 되든 남녀노소와 친구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넓은 의미의 친구는 살면서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적 친구인 것 같아. 그리고 좁은 의미의 친구. 진짜 뭔가 내가 내 친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또 좀 다르겠지? 그 친구들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난 항상 내 친구들한테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구석들이 꼭 하나씩은 있거든.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만 친구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친구가 되고 그 사람과 나누는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구석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거. 그게 사실 친구를 먹는 과정? 친구 먹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워낙에 좀 잔잔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결정이 막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이걸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막 다 들어달라는 뜻은 아닌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주는 사람들이라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 But I've been waiting for the season. 나 가족은 귀여운 사람들. 난 우리 가족들이 너무 귀여워. 근데 누굴 귀여워하는 건 진짜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 막 우리 아빠도 귀엽고 엄마도 귀엽고 할머니도 귀엽고 이모도 귀엽고 우리 가족은 다 귀여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족은 귀여운 사람이다? 가족은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지. 믿어야지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많아 나는. 일단 운전면허 따는 거. 운전면허 따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 휴학한 이유가 책을 읽고 싶어서였거든. 그래서 내가 읽고 싶어가지고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책 6권 세트를 사놨어, 전집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았어. 그거 한 권이라도 읽는 거 2개고, 마지막은 외할머니랑 둘이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가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미국을 안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미국을 안 가게 되더라도 할머니랑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고, 미국을 가게 되면 할머니랑 둘이 비행기 타면서 재밌고 안전하게 놀다 오고 싶어. Let's sing a carol and we'll bring it. 올해의 단어를 꼽기 시작했거든. 작년의 단어는 씩씩이었어. 내가 진짜 작년에 많이 씩씩해졌거든. 올해의 단어는 스킬이었어. 살짝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잘 하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그 안에서 조금 스킬을 채우고 싶다. 2 단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던 것 같아. 내년의 목표가 뭐가 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깊이? 이제 어느 정도의 잔잔바리 스킬들은 조금씩 획득을 했고, 이제야 뭘 공부해야 될지 정도를 알겠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뭘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 수많은 분야들에서 뭔가 하나를 골라서 조금 깊이감 있게, 나는 워낙에 제너럴리스트였으니까 평생을 옆으로가 아니고 밑으로 파고드는 활동을 한 번은 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년의 단어는 이렇게 갑자기 깊이가 되었다. 근데 막 이제 그냥 다 깊이하게 되고 근데 계속 웃기고 싶다 했는데 너무 안 웃기면 어떡하지? 처음으로 웃겼어. 진짜? 다행이다. 한 번이라도 웃긴 게 어디야. 마지막 질문. 나는 엄청난 과거 집착녀거든? 그래서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근데 이 영상이 있으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로 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엄청 요즘 되게 행복하거든? 이 행복한 기억이 언제든 내가 이쪽으로 도망쳐 올 수 있도록 뭔가 단단한 방을 만들어 놓고 싶었어. 그 방이 이제 내 유튜브 채널이 되는 거지. 이 영상이 되는 거지. 이 행복한 기억이, 이 행복한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 뭐 내년 1월부터 막 절망적인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잖아. 그때 언제든 이 행복한 기억으로 핏이 올 수 있도록 뭔가 22살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스스로를 좀 남겨두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예쁜 스튜디오에서 내 모습을 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잡지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 근데 나는 한 번도 출연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생일 맞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여기까지
들어줬다면 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거야. 나랑 친구하고 싶다면 언제든